점유자가 점유물을 빼앗겼을 때 쫓아가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 불러요. 그런데 여기 204조에 나와 있는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점유자가 점유를 뺏겼을 때 쫓아가서 점유권의 점유물 회수라 불러요. 회수 같은 말이에요. 법조문에 회수라 되어 있어요. 회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 그런데 어떤 점유자가 점유물을 뺏어갔을 때 뺏어서 쫓아가서 점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누가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점유부 청구권은 모든 점유자한테 인정해요. 이거 없는 점유자는 없어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점유권에서 선이건 악이건 하자 있는 점유권, 하자 없는 점유권 모든 점유자 인정된 권리 두 가지.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도둑놈도 있다. 그러면 점유자 없어. 또 점유 보호 청구권,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점유권에서 점유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두 가지. 이거 없는 점유자는 없어요. 도둑놈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논할 필요 없어요. 모든 점유자 인정한다. 또 하나는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 이 두 가지는 모든 점유자한테 인정돼요. 이거는 점유자는 없는데,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건이에요.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권의 점유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구비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냐? 아무 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만 인정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 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침탈이 아니라면 행사할 수 없어요. 침탈이 뭐냐면요, 점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얘가 점유물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 빼앗아 갔다. 이 경우 행사해야 돼.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느냐? 강취, 강도당해서 강도, 또 시계 풀러, 강취, 또는 몰래 훔쳐갔어, 절취. 이런 거 행사하는 거지. 침탈이 아닌 어쨌든 강제 뺏어간 거예요. 이런 건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내 손 넘겨줬어. 이유를 막는 내가 내 손 넘겨줬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기당했어. 사기. 맡겨놓은 것을 횡령했어. 횡령. 배임당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또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흘려버렸어. 유실했어. 응? 이런 거는 침탈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권에 의해서 점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랑 다른 점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소유권에 기인한, 소유권은 우리 본권이라 불러. 본권에 기인한, 소유권에 기인한 목적물, 물권 청구권이죠. 목적물, 소유권 목적을 반환 청구권은 이런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권에 의해서는 오로지 침탈이 아니라면 행사할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도둑놈이야. 평택에서 활동한 도둑놈인데 우리 도둑끼리도 정모가 있고 번개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친목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번개를 쳤어. 명절 전에. 야, 그래서 아무 코로나 좀 얼굴 한번 봐야지. 봤어. 그래서 좀 자랑했어. 야, 내가 서울로 내가 원정 가고 성북동 가서 모 회장님네 집에 들어가서 시계를 훔쳤는데 이게 1억 5천짜리래. 막 자랑했어. 도둑질한 시계를. 막 자랑했어. 그럼 그 훔친 시계 도둑놈은 뭐는 있어? 점유권은 있지.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눈에 보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랑했어. 모임이 끝날 무렵에 다른 도둑놈이 갑자기 막 달려들더니 뒤통수를 때리고 강제로 시계를 풀려가 버렸어. 침탈했어. 도둑놈이 쫓아가서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론적으로 있어요. 도둑놈 점유권이 있다면, 점유 내 의사에 반해 강제 뺏어갔다면 도둑놈도 뺏어가는 데 쫓아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모든 점유자한테 인정한다고 했잖아. 있어요. 이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둑이 그래요. 도둑질 생활 20년 만에 한 번도 나는 10만 원짜리 이상 시계를 훔쳐본 적이 없대. 한 번만 그 시계 차보면
손목이 끊어져도 소원이 없겠다. 손목이 끊어져도. 너 딱 보름만 차봐. 근데 풀어줬어?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놈이 딴 데다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내가 풀어준 거죠? 야, 얘 도시한테 작물이라 부르는 거야. 너 잠깐만 보관해줘.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보관해줄게. 보관하는 거를 나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건 어쨌든 사기를 당했다, 횡령을 다 배우면 내가 내 손을 풀어준 거죠? 이 경우에는 점유권에 반환 청구는 없어요. 오로지 이 경우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둘 다 있는 경우는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둘 다 있을 수 있어. 이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고 본권은 없고 점유권만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도둑질한 시기에 정당 소유권 있는 건 아니잖아, 아직은.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내가 홍콩 놀러 갔다가 2천만 원 주고 사온 시계야. 내가 차고 다니고 자랑했어. 2천짜리 시계인데 홍콩이 면세기가 아니라 2천이지 3천만 원짜리래. 다른 친구가 또 뭐래요? 쳐다보더니 손목이 끊어져도 소원이 없겠네. 한번 차보면. 너 차봐. 보름만. 내가 손을 풀어줬는데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2달 이상도 안 돌려줘. 법으로 하려고 그래. 말로 안 통해. 소송을 내려고 해요.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돌려달라. 판사님, 제가 이 시기에 전무자인데 몇 달 전에 이렇게 한 번만 차보라고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점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테니까 반환 청구 소송한 책일 때가 돌려주라 판결합니다. 점유권에서 소송을 냈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을 때는 아무거나 행사도 돼요. 소유 행사도 되고 점유 행사도 되고. 반환 청구했더니 판사가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지 말래. 침탈이 아니잖아. 기각당했어. 다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다시 제기하면 되는 거야. 둘 다 있을 때는 점유권 갖고 안 되면 소유권의 반환 청구는 이런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둘 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도둑놈 뭐 빼기 없어요. 점유권 빼기 없잖아. 걔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오래 침탈만 되는 거야. 둘 다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에 행사하면 되잖아. 이건 되잖아. 이렇게. 도둑놈, 침탈. 이 경우 행사하라. 이런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요건 첫째 요기고 두 번째 이 점유권액이나 절 반환 청구는 침탈 이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다. 1년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율 막론하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28회 때 이게 나왔죠. 언제로부터 1년이니 언제로부터 안날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어. 이를 막론.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의 목적 반환 청구는요. 나 소유권자야. 내 물건 안 돌려줘.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 소매시 안 걸다 배웠잖아요. 물건 청구는 10년, 20년 지나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나 소유권 없어. 도둑놈이야. 점유권 빼기 없어. 강제 뺏긴 날부터 얼마 지나 행사 못해요? 1년 지나면. 왜 점유권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1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 1년 내면 행사해야 돼. 소유권의 물건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10년, 10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어. 이거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유를 막론하고 1년이 지나도록 못 찾아오면 뺏어간 개가 점유자라는 거예요. 이제. 1년 내 되찾아오면 점유권 유지한다 보지만 뺏긴 지 1년이 지나도 못 찾아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뺏어간 개가 점유자. 이제. 그러니까 1년이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년은 판례에 따르면 1년은 소제기기간이다. 1년에 소송을 제기하래요.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출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참 절묘한 판례야. 말라는 건 안 돼. 1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면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시기에 자랑했는데 다른 도둑 강제로 뺏어가면 도둑놈도 이론적으로는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라네? 도둑놈이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 그렇게 제한을 해버린 거야. 네가 정당한 점유자라면 당연히 소송 제기하겠지만 내 발이 저리인데 판사님 도둑질하는 시기에 강제 뺏어왔습니다. 1년 내 소송 제기합니다. 얘 구속해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런 제한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 누가 뺏어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1년에 소송을 제기하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학원에서? 말로 하는 건데 소제기간이다. 세 번째, 점유권액이나 점유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반환 청구할 거 그냥 강제 침탈했다면 아까 도둑질한 시계 얘기합시다. 그 도둑질한 시계. 일단 점유자는 침탈자. 강제로 뺏어간 애에게 쫓아가서 점유권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이 침탈자의 예를 들면 포괄 승계인. 그래서 자랑했더니 모임이 끝날 무렵에 뒤통수 때리고 강제로 뺏어가 버렸어. 반환청하러 봤더니 뺏어간 지 3일 만 교통사로 또 사망했어요. 뺏어간 침탈자가. 아무리 도둑이지만 우리끼리도 뭐는 가야 돼. 문상 가야 될 거 아니야, 문상을. 문상 가서 절하는데 그 상속인이, 포괄승 상속인이잖아. 그 시계를 차고 있어요. 번쩍번쩍 그 시계를. 문상 끝나서 얘기했어요. 아버님 직업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간 경비 쓰신데. 야간 경비시구나. 응? 그 시계 했더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시계랑 제가 차고 있대요. 그 시계는 니네 아버지가 강제로 뺏어간 시계야. 차고 있는 시계야? 돌아달라. 라고 침탈자 포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상속인이 선이래요. 나는 몰랐대요. 아버지가 그냥 보관하고 있어. 아버지 건 줄 알았지. 뺏었는지 몰랐대. 몰랐던 선의 포괄 승계인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속인은 항상 민법을 배울 때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상속인이 선이라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 상속을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강제 뺏어왔다면 내가 뺏어온 거로 취급하는 거지. 내가 상속을 몰랐다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포괄승계인은 침탈자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선이든 악이든 몰랐든 알았든 다 상대방이 되는 거야. 얘도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이 누구냐면 이런 걸 매수인, 양수인. 그래서 내 도둑놈이 자랑했더니 강제로 뺏어간 애가 그 시계를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장무래비한테. 다 알아. 이거 알고 나서 사시오. 이거 홍도둑이 훔친 거 내가 갖고 온 시계야. 알고 나서 싸게 놔줘. 알면서 매수했어. 악의의 특별승계한테 시계 넘어가는 여기 쫓아가서 점유권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점유권의 기는 반환 청구권은 누가 다 안 되느냐? 다 돼. 그런데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얘한테는 행사가 안 돼.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소유권의 기. 나 소유권도 있어.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은 점유권밖에 없잖아요. 나 시계 소유자이자 내가 차고 다녀. 뺏어가면요. 나 소유권도 있잖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내가 별표 친 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랑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본권에 기한 목적 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아닌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침탈 1년,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뭘 행사할 것이냐? 내용은 뭐죠? 점유물 반환. 시계 돌려달라. 점유물 반환 및 엔드 그리고 손해배상. 둘 다 물을 수 있어요.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도 받고 그리고 손해 물을 수 있다. 두 가지 물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사례 문제 한번 볼게요. 보통 요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보통 요 정도 어렵지 않아요. 침탈 1년 소재기간이다. 예택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 하고 주시면 맞히는데 사례 문제 한번 볼게요. 생각 어떠신지. 얘 도둑놈이야. 시계를 훔쳤어. 훔친 시계를 자랑했어. 얘도 점유권이 있는 거니까. 자랑했더니 다른 도둑, 을도둑이 강제 뺏어갔어. 얘 침탈자야. 강제 뺏어간 거야, 이 시계를. 뺏어가더니 이걸 팔아먹었어. 팔았는데 매매했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었어. 선의의 매수인이야. 몰랐어. 그냥 중고 명품 파는 매장 가서 500만 주고 샀을 뿐이야. 이게 도둑질한 물건인지 뺏어온 건지 몰라 샀어, 이렇게요. 지금 시계 여기 와 있어. 근데 이 시계를 500에 산 시계를 다시 정이라는 애가 알면서 다시 1000만 원에 매입했어. 1000만 원 쫓아가서 이 시계를. 얘는 악이야. 시계 여기 와 있어요. 강제 침탈. 강제 뺏어갔어요. 얘가 이 시계 찾아오려고 그래요.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려고 해요. 얘 때 쫓아가서 점유권의 반환 청구해서 이 시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여러분들은 솔직은 해. 절대 틀릴까봐 대답 안 해. 남의 대답할 때까지. 남의 대답하면 자기도 나도 그래, 속으로. 안 돼. 왜 안 되냐? 뭐 똑같이 가나 민법 원리가. 일단 점유권액이나 점유물 반환청권은 누구한테 안 되는 거야? 선의의 특별 승인에 따라 행사할 수 없어. 얘가 보호받으면 다음 사람 악이어도 보호받는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항상 민법 원리 다 똑같은 거야. 내 앞 사람이 선이어서 보호받고 선이어서 소유권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악이어도 보호받는 거지. 승계 취득이니까. 총치가 똑같이 가는 거야. 따라서 이 엄폐물의 법칙이야. 따라 내 앞서 선이어 보호받으면 다음 악이어도 보호받아. 이렇게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다음 이제 풀어보자고요.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시험장 가면 시험 문제가 정말 60점 맞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 민법은?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워. 양이 많고 못 듣던 용어들이고 우리의 기억력이 들을 때 이해되지만 눈녹들이 사라지잖아요. 이것만 하나 학개론도 해야지 공법도 해야지. 이 분량을 감당을 못하고 우리 전공 과목을 이해해서 한 번 듣고 기억을 못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지 시험장 가서 그 시험 문제는 쉬워요. 80점, 9점 맞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60점 정도 맞으라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맞춰도 맞추구나. 뭐. 60점은 찍어서도 8문제 주고 들어가는 거야. 40문제 찍으면 8문제 맞는 거야 일단. 50점 다 찍는다고 안 맞아요? 그 8문제 맞고 내 실력으로 16문제 맞히면 돼. 40문제 중에서. 그러면 이 학교까지 80문제야. 80문제 중에서 우리 몇 문제 틀려야 되는 거야? 32문제 틀려도 붙어요. 이런 시험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 봤어. 아니 80문제 중에 어떻게 32문제를 틀려도 붙니? 이거 시험이야 이게. 몇 문제 맞춰야지 분다 생각하지 마셔. 80문제에서 32문제 여유가 있어. 32문제. 모르는 게 40문제야. 찍어도 학교로 8문제, 민법 8문제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60점은 다 맞을 수 있어. 성실하면. 근데 시험장을 가지를 못해. 가기 전에 이미 반은 포기해. 그냥 그 수강생들 반은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니까 정보 안 되지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반복 연습하면 돼요. 자 보시죠. 포기만 안 하면 붙어. 포기만 안 하면. 정말이에요. 처음은 좀 더디지. 그렇지만 이제 2번, 3번 반복되면 금방 이제 양이 줄어들면서 알아들어요. 자, 소유권 파트 볼까요?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점이 소유권이야. 이놈의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소유권이 우리 교재 페이지 297쪽인데 물권 강론 파트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차상권 질권 시험법이 아니니까 이 8개 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야. 물권법 소유권 중심의 법이야. 가장 공부할 양도 많고 페이지도 많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해서 가장 많이 내지를 않아요. 최근에 계속 2문제씩 나왔어. 어떻게 보면 4년 연속 2문제를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서 많이 내지는 않아요. 여기 어려운 거 많이 배워.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 뭐 공동소, 공유, 뭐 별별 다 배워. 취득 똑같아. 그럼 아까 보세요. 어쩌다 점유권도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 어떤 데 어이가 없어. 이게 부동산 취득시효 공부하려면 판례도 많이 보고 사례도 많이 보고 어려운 판례 굉장히 많아. 그럼 엄청 많이 했는데 점유권 2문제, 소유권 2문제. 이 중요민법 특징이 뭐냐? 어디가 어렵고 공부할 양이 많다 집중적으로 그걸 물어버리고 어디가 간단하다 안무가 똑같이 내.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2문제 나오는데 그럼 널찍널찍하게 보자는 거야. 일단 상린관계에서 1문제 나와요. 상린관계에서 1문제, 별표 3개짜리 하나 있고 부동산 취득시효. 우리가 중개사 민법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판례가 쏟아지고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부동산 취득시효야. 너무너무 이거 전문 수준 들어가면 너무너무 해. 남의 땅, 내 땅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별표 3개가 아니라 이제 2개로 줄어들었어. 이 교과서 페이지도요, 취득시효는 판례를 깨알 만한 정리해갖고 페이지가 9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안 됐어, 이제는. 그 전에 저 선생을 7회 때부터 했는데, 7회부터
한 23회 때까지는 취득시효가 안 나온다고 상상이 안 됐어. 늘 고정손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요,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어. 이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전공적이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그 판례 이론을 우리 변호사 전도 아니고 법무사 어목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야겠니? 이런 취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무조건 내는 취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려마다 하는 파트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공유 파트 있었고, 공돌 공유 파트. 여기 고정이야, 고정. 한 문장 무조건 고정이야. 이 고정이. 그럼 두 문제 중 하나는 고정. 하나가 이 중에 나온다는 거지. 이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뭐 민법에 뜻이 있어, 개인적 학문의 뜻이 있으면, 천천히 가면서 이것저것 연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출제 비중에 맞춰서, 일단 속도 있게 뼈대를 먼저 출연해야 돼. 자, 보시죠. 자, 소유권 파트에서는, 자, 거기 299쪽의 서설, 소유권 개념 이런 얘기는 제가 기초강의에 다 해놨어요. 기초강의 다 했고, 처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넘기시면 300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 300페이지에 소유권 법적 성질에서 2번 소멸시효.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거 뭐라 보냐? 옆에서 가로 열고요.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다. 항구적 권리다. 영원한 권리다. 소유권 영원한 권리야. 즉 소유권은 일시적 권리가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일시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물건 중에서 점유권은 제쳐놓고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천세권, 유치권, 저당칠권은 일시적 권리. 언제가 없어지는 권리야. 용의물권 계약기한만 끝나면. 담보물권 돈만 갚으면. 언제가 없어지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 그건 일시적 권리. 제한물권은 일시적 권리.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 그럼 우리 민법 소유권 항구적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합니까? 소유권 소멸시효란 말 없어. 소유권은 우리가 자본주의 민법을 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민법에서는 소유권은 영원한데 당대 지키지 못한 소유권은 대대손손이 상속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켜줘요. 그래서 1942년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이미와 3,000평이 나왔어. 증손자가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갈 수 있어. 소유권은 당대 못 지킨 소유권은 대대손손에서 지켜주겠다. 항구적 권리요. 근데 세 번째 객체. 이거 중요해요. 소유권 대상. 소유권 하면 어디에 갖는 거냐, 소유권은. 자, 밑줄 그세요. 소유권 객체 대상은 현존한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만 소유권만 쓰려는 거, 물건. 물건이 아닌 데는 소유권만 쓸 수 없어. 물건만이 소유권의 대상이야. 물론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 있지요, 물론. 왜 그러냐. 우리 법조문이 211조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데 물건 법정주의잖아. 물건의 종류와 그 내용까지도 법률, 관습법 외에는 창설할 수 없는데 항상 첫 조문이 내용이 나와 있어. 211조부터 278조까지 소유권법의 첫 조문에 소유권이라고 정해내려 있어요. 어느 물건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이 안 돼 소유권만 쓰는 거 아니야. 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는 소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사회할 때는 나는 이 저작권, 이거 권리, 이거 물건 아니에요? 난 발명권, 이 특허권의 소유자야. 사회학적 용어지, 법원에서 못 쓰는 용어야. 이게 권리지 물건이 아니잖아. 나는 이 3천만, 1억짜리 채권에 내가 소유권자야. 이런 말 없는 거예요. 다 이거 권리잖아.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중개 대상물 되지.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물 되지.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잖아. 이게 현존하는 물건이 아니잖아. 따라 여기 소유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은 될지언정 아직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건에만 써라. 이런 건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전 사회에서 우리가 내가 아파트 분양권 하나 전매해서 소유자 이렇게 쓰지만 그건 사학적 용어지. 법학에서는 소유권이라는 말은 물건에만 쓰는 용어야.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10년 내에. 객관식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상린관계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302쪽 봐보세요. 상인관계. 물론 첫 번째 논점인데, 자, 기초화에서 제가 상인관계가 한자가 써가면서 설명했어요. 서로상 이웃닌. 상자는 서로상자, 서로상 이웃닌. 닌자 이웃닌자, 상인관계.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상호간의 그 이용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서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서로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상인관계 규정이다. 그런데 상인관계는 부동산과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동산에 상인관계 적용된다는 말은 없어요.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토지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과 건물끼리도 서로 이웃하고 있다면 일조권 문제, 조망권 문제, 소음공해 문제 적용받아야 되고, 토지와 토지에 관해도 뭐 경계 분쟁, 뭐 물 분쟁 적용받아야 되고, 부동산이라면 토지건 건물에 다 적용받는 거지 토지와 토지만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 또 이용관계 조절이지. 이제 주의할 게 뭐냐?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그 소유권의 조절로서, 단어 중에 소유권의 조절이다. 이거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단어가. 왜 그런 거냐? 이 상린관계 법조문이 이제 경계에 관한 거, 물에 관한 거,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뭐 경계, 건물 질 때 얼마 띄어라, 서로 이익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소유권 조절이라고 하면요, 소유자와 소유자끼리만 문제된다는 거야. 소유자 아닌 사람들은 소유권 조절할 게 없잖아. 근데 이따 배워보면 상린관계는 소유자가 아닌 인접부동산의 전세권자도 또는 임차인, 이거 물건자 아닌 임차인, 이거 물건자 아닌 임차인도, 때에 따라서는 지상권자도 다 적용받는 거지. 소유자끼리만 적용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조절이라면 얘들은 적용받을 수 없는 거야. 서로 이용관계 조절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하고 있다면 세입자도 일조권 조망권 문제, 또 전세권 지상권자도 물 문제, 경계 분쟁 다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잘 속이는 문장. 또 부동산에 있는 거 두 번째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상린관계는 인접성을 요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보자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인접하고 있죠. 상린관계 적용받아야 돼. 이 법조문 적용받아야 돼. 근데 이건 인접하지 않잖아요. 적용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끼리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상린관계는 내 의사 관계없어. 뭐 두 사람이야 경계 문제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 물 문제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일조권 조망권 문제 이렇게 합의하기로 하자. 이게 합의로 발생, 무슨 상린관계는 무슨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등기함으로 인정되는 권능이 아니에요. 합의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능이에요. 합의한 적 없어. 합의한 적 없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몇 조 몇 회에 따라 당연히 적용받는 거야. 합의 플러스 등기하면 적용받는 규정들이 아니야, 이 규정들이. 이게. 그런데 이 상린관계라 부르기도 하고, 이거 상린권이라 부르기도 해요. 상린권. 이 상린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럼 뭐냐? 상린권은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이다. 한 내용이다. 소유권 뭘 줄임말이에요? 소유 권리. 상린 권리가 틀려. 상린 권리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지역 권리, 지역권, 전세 권리, 전세권, 저당 권리, 저당권, 권리 다 줄인 거야, 우리가. 상린 권리가 상린 권능이라 불러야 돼, 이거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 권능이 뭐냐, 권능이. 이 권리를 나누면 소유권이랑 권리에 이게, 줄여서 권이라 부르는 거야, 소유 권리를 줄여서. 권리를 인수분해 시켜버리면 권능이 되죠, 권능으로. 권능이 모여서 권리가 되는 거야. 소유 권리의 내용 그러면요. 어느 물건을
남아 사용하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플러스 상린 권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상린 권능. 한 내용이다. 권리 한 내용이다. 소유권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이래 보면 지역권이나 물권은 서로 이용과 조절이지만 소유권 독립한 권리야. 별개 용인 물권 독립한 권리지만 상린권 소유권 한 내용이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상린 권능. 한 내용이지 이게 독립한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03쪽에 인지사용청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는 심화해서 할 거예요. 제가 하나짜리들은 한 번도 안 나오죠. 31번 보면서 한두 번 나왔어. 30년 보면서. 그 밑에 생활방해금지, 이것도 임미시온, 이것도 심화 쳐놓으세요. 일단 나올 확률이 있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304쪽에 주의토지 통행권 별표 3개. 여기가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데는 판례 소개가 없는데 여기는 갑자기 여기부터 307쪽, 306쪽까지 보면 판례들이 막 쏟아져. 옆에 무슨 판례 번호가 막 붙은 게 10개가 넘어. 얼마나 중요하면. 아니 판례가 쏟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판례가 쏟아진다는 것은 실생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다는 거야. 판례가 없다는 건 소송이 없다는 것은 법의 규정만 있을 뿐 실생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왕 내면 어딜 내야 돼? 실수한테 분쟁이 벌어지고 문제가 되는 파트, 살아있는 파트야. 거기가 가장 분쟁이 심한 파트야. 당연히 통행권 길 문제죠. 이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자, 일단 통행권 문제 볼게요. 길 문제. 이웃끼리 길이 없어서 남의 땅에 길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안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해요. 살인사건 나, 이것 때문에. 정말이에요. 이 길 문제는, 남의 땅 길 내버리면 길을 내는 사람은 좋지만 그 땅 주인은 자기 소유권 침해받는 거잖아. 이거 도끼 들고 싸울 일이야, 이거. 그래서 이 길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싸움 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이게. 통행권 얘기 볼까요? 자, 길이 없을 때, 법조문제를 볼게요. 통행권은 219조, 220조에 규정이 있는데, 상이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길 문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정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라도 판결받아서 강제로라도 길 낼 수 있다. 임의 규정이면 상대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길 문제 강행 규정인데, 자, 법조문제를 볼게요. 어느 토지와 법조문이야 이게. 공로 사이에 어느 토지와 공적인 도로 사이에 길이 없을 때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이 길 내는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 불러요. 주의토지 통행권. 강제로 길 낼 수 있다. 물론 길을 내는데 요거 이제 A 토지고 B 토지도 합시다. 근데 길을 낼 때는 다만 이 사람한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줘라. 가운데다 길 툭 내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때 이런 사람들 뭐라 보냐. 남의 땅 길을 내는 사람들을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그래요. 통행권자. 길 내는 애들, A 같은 거. 자기 땅 길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불러요. 통행지 소유자. 용어를 아무것도 아닌 용어지만 써버릇 해야 돼? 안 써도 돼요? 왜 써버릇 해야 되죠? 안 쓰면 안 되나? 현장 가면 그림 안 줘.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한테 그러면 헷갈려 죽어. 누굴 얘기하는 줄 알아야지. 이해는 그림으로 하고 용은 글씨를 익혀놔야죠. 이를 통행권자로 부르는데 이 통행권자는 길이 없을 때 남한테 길 내는 애야. 그럼 A 토지에 소유자 하나 한다면 틀려. 길이 없을 때 남한테 길 내는 사람 토지 소유자 하나 한다면 틀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이 토지를 30년간 설정받은 지상권자도 10년간 토지 전세권 등기 낼 수 있어요. 내가 10년간 토지 전세권 등기 냈는데 길이 없네? 그럼 그 토지 전세권자도, 이 토지 전세권자도 길이 없다면 남의 토지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만 길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론적으로 볼 때는. 왜? 상인관계는 이용관계 조절이지 소유권 조절이 아니라 했잖아. 이론적으로 얘들도 길 낼 수 있어. 소유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길이 없더라도 이 토지에, A 토지에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야. 남의 땅 무단 점유 불법 점유자들. 그런 다음에 저 토지에, A 토지에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 이런 애들은 길이 없다, 남의 땅 길 못 내요. 길 못 내는 사람 2명, 불법 점유자, 명의신탁자. 낼 수 있다. 두 번째. 판례를 내가 정리하는 거야, 지금. 알아듣기 좋게끔. 만약에 저 토지가 이미 길이 있어. 기존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다면 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요즘 나는 길이 있어.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 토지가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남의 땅으로 과연 길을 낼 수 있겠느냐. 길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 판례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서로 땅이 몇 평 들어갈 것이냐. 소유권이 갈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가 굉장히 미세해요.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저 통로로서의 기능을 효용을 다하지 못할 때 길이 있는데 길이 있어서 창고를 줬어요. 펜션을 줬는데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절대 차가 못 들어와. 경운기도 못 들어와. 딱 1m짜리.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니는 논뚝길이야.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옆에 낭떠러지게 막 절벽이야. 그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제는요. 사람만 다녀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 어떤 통로라는 게 차가 못 들어오고 농기계가 못 들어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지 못할 때는 남의 땅에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는 기존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길 통로가 있더라도 기존 통로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요할 때는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통로가 있는데 불편해요. 이게 사용하기가. 차 들어오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면 500m 돌아나가야 돼. 남의 길은 딱 30m만 나가면 돼. 불편하다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남의 토지 길 낼 수 있다 없다? 눈치는 빨라. 딱 보니 이건 아니야. 그 정도 눈치 있으면 더 시험 붙었어. 응? 이건 안 돼요. 안 돼. 길 못 내는 거. 자, 세 번째. 길을 내는데 남의 길 낼 때 그럼 길을 어떻게 낼 것이냐? 설치 또는 폭, 넓이 이런 거요. 길을 낼 수 있다면 첫째, 일단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렇게 길을 내야 되는데 딱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어요. 과수나무, 이거 과수원이야, 과수원. 남의 과수원이야. 이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통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길 낼 때 A는 통행에 방해해야 된다면 길 낼 수 없다면 이 장애물, 저 나무 자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거할 수 있어요.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남에서 길을 내는데 B가 그래요. 분하다. 뭐 그런 법이 다 있냐. 내가 내 땅에 왜 길을 내고 난리야. 야, 법이 그래. 강행규정이야. 저런 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못 살죠. 어느 토지는 그린벨트야. 왜 내 건 그린벨트야. 옆 땅 그린벨트가 아닌데. 내 거는 왜 절대 농지야. 농사만 져야 돼. 옆에 땅은 건물 질 수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지금. 이 공공목리라는 이념 하에 항상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법익의 문제야. 그래서 길을 쓴다는데 개인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다닐 수는 있는데 절대 도로 포장하면 안 돼. 시멘트 포장하거나 아스팔트 포장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필요하다면 돌계단도 설치하고 포장도 할 수 있고 돌계단도 이런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넓이는 몇 미터짜리 도로를 낼 것이냐. 자,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가 그래요. 나는 길이 좁으면 답답하대. 나는 버스는 들어와야 돼. 버스. 2차선은 내야 되는데. 야, 자동차 하나만 다닐 게 길 내. 경운기 하나 다닐 길만 냈더니 아니래. 나는 2차선 내야 되는데. 버스 들어와야지. 넓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몇 미터짜리 도로를 낼 것이냐. 2미터를 낼 것이냐. 3미터를 낼 것이냐.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하튼은. 땅이 몇 평 들어가냐 문제잖아요. 자, 폭은 어떻게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도로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설치하거나 넓이를 결정할 때는 현재 판례가 현재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현재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판례에 따르면 장래 이용상을 고려하여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장래 이용상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축을 받으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쫓아갔어. 야, 대한민국 민법에 길이 없으면 남의 땅 길 낼 수 있대.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길 미리 낼 거야. 저기 도로 사용권 승인해줘. 그럼 맹지가 어딨나? 다 맹지가. 이게 나대지일 때는 길 못 내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창고가 지금 현재 있고, 공장이 있고, 펜션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지상물이.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건축허가 받으려는데 니네께 도로 낼 거야. 그건 안 돼. 장래 이용상 고려할 수 없어. 현재 지상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맹지가 천지가 있는 거야. 현재 지상물이 있는데 길이 마땅치가 않아. 그때 길을 낸다는 거지. 장차 건물 짓고자 미리 길 낼 수는 없어. 장래 이용상 고려 도로를 개통할 수는 없어요. 또 넓이 같은 거 결정할 때 뭐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건축법 배워보시면 대지가 몇천, 6,6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 도로를 접해야지만이 뭐 건축가 난다는 등. 이게 있어, 규정들이.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야.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서 포괄 결정하는 큰일 나.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게 들어가야 돼요.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길이 없어 길을 냈어. 강제라도 길을 냈다면은 통행권자 길을 냈어요. 통행권자는 그렇지만 점유를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길 내는데 유상통행의 원칙이에요? 무상통행의 원칙이에요? 유상통행의 원칙이야. 땅이 들어간 만큼 협의해서 결정해라. 땅값은 내라. 사용료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라. 그러니까 돈 내. 내가 남의 땅 10평 이렇게 도로 들어왔는데 판사가 100만씩 내요. 내고 있어. 또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 포장도 해놨어. 이렇게. 내가 해놨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남의 땅에 길이 없어 길을 만들고 네가 도로 포장했고 사용료 100만씩 내더라도 통행하는 데만 가끔 쓰라는 거지. 네가 300씩 점유할 권리는 없어.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농촌인데 얘가 고추를 말리려고 나왔어요. 고추 말리기 좋잖아. 이렇게 도로 포장돼 있고 그러면 금방 잘 말르잖아요. 얘가 고추 말리려 내려왔어. 이렇게. 근데 얘도 고추 말리려고 고추를 들고 나왔어. 치워. 얘가 치우라는 거야. 야 인간아, 나 땅주인이야. 땅주인. 네 땅이다도 내가 통행권 확보해서 내가 포장했고 상은 100만 내지 않느냐. 왜 치우라느니? 내가 고추 넣으려고 내가. 서로 고추 들고 싸움 났어 지금. 음성 고추 살인 사건이야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가을에 고추 막 잘 말려야 돼 지금. 싸움 났어요. 고추 누가 넣어야 돼요? B가 넣어야 돼요. B는 고추 넣을 수 있어. 넣고 다닐 때마다 쳐주면 되는 거야. 경기가 지나고 타가 지나면 펴주고 지나가면 피고. 네가 남의 땅에 통행권이 있다 해서 통행한다면 가끔 쓰라는 거지. 360 점할 권리는 없어. 응? 얘가 사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얘가 고추 넣을 권리 없어 이거. 얘는 통행하는 데만 써야 돼. 통행하는 데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얘가 고추 넣으면요. 얘가 차 몰고 나오면요. 쳐주면 될 거 아니야. 지나가면 다시 피고. 얘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길이 통행권을 얻었더라도 그 부분에 점유를 수반할 권리는 아니다. 통행하는 데만 쓰라는 거야. 점유를 수반할 수는 없다. 네 번째, 통행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참 자주 나오는 신문들이죠.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말로 옮긴다 그랬더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판결 받아서 옮길 수 있는 거야. 말로 응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소송이 붙었어. 길 낸다면 길 내래요, 내지 말래요?
내지 말래지. 야, 설명했어요. 우리 민법에는 상린관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통행권 문제는 강행 규정이다. 네가 안 낸다고 못 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야 돼. 그런 법은 어딨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 쓴 용어야. 자유자 빼세요. 그냥 민주주의 국가야. 자유 아니야, 우리. 복지 국가야, 복지 국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내가 내 땅 갖고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소송해서 소송. 판결 받았어. 길 내라. 냈죠? 감정 많이 상하지. 길을 내가 포장했는데 옮기겠대. 갑자기 이쪽 옮긴대. 야, 도끼 들여야 돼. 도끼 나왔어. 차마 또 울분이 폭발해서 야, 내 땅 네 맘대로 뭘 어떻게 하냐고. 네가 못 옮겨. 또 소송 내면 돼. 왜 옮기냐? 물론 얘를 괴롭히려고 옮기는 게 아니야. 옮길 만한 그런 합리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고정된 길도 옮길 수 있어. 이거 원상복구 시켜주고 옮기면 되는 거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화병 걸려 죽어, 잘못하면. 이 공공문제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의 소유권만 자꾸 생각하면, 공공문제 이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희생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공법이 다 뭐예요? 부동 공법. 공법 왜 배워요? 공법의 주된 취지가 뭐야? 공공문제.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이거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살아가려면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구나. 내 소유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유권 자꾸 제한받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돼. 현대사회는 점점 소유권이 확대되는 게 아니야. 공적인 소유권을 끌어들면서 개인의 소유권이 점점 위축되는 거야. 첫째, 옮길 수도 있다. 뭐 내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다섯 번째. 그렇죠. 유상통행이 원칙이다. 길은 쓸 수 있지만 협의해서 결정해라. 사용료 내라. 보상하라. 근데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협의가 될까 안 될까요? B라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 내래. 1,000만 원 내. 사용료 1,000만 원 내. 야, 인간 땅을 1,000만, 네 땅 다 사겠다, 내가. 1,000만 원 내래. 나 예상 10만 원만 낼 거야.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얘는 예상 10만 원만 낸대, 1년에. 너 1,000만 원 내. 협의가 안 되면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 누가 청구할까요? 얘가 청구하지. 얘가 뭐 아쉬워. 청구 안 하면 계속 쓰는 거야. 무상 쓰는 거야. 얘가 청구했어. 청구해서 법원이 1년에 1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만씩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싸우다 법원에 청구를 안 했어. 이 법원에 청구하려면 뭐 써야 될 거 아니야. 쓰고 또 복잡하잖아. 싸움질만 했지? 법원에 결정 안 받았어. 그러더니 왜 그때는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감정 싸움일 뿐이지 땅값 비싼 동네는 아니야. 그냥 평당 2,30만 원은 땅인데 그 10평 들어갔어. 그래서 돈은 딱 2,300밖에 안 돼. 근데 감정이 상한 거야. 그래서 결정 안 받았어. 이런 세월이 한 20-30년 지나갔는데 우리 땅 써. 내지도 않아. 달라는 얘기도 안 해. 땅값이 엄청 올랐네. 여기가 갑자기 막 개발이 되면서 평당 막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땅이 됐어. 20평이면 2억이야. 2억, 1,000만 원이면 이제라도 사용료 달라. 요구했어. 20몇 년 만에. 못 준대. 안 준대. 그럼 법원에 청구했어요. 법원이 내래요? 내지 말래요? 내지 말래요. 오랫동안 무상이던 것을, 돈 달라니 안 하던 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달라는 것은 인간 신칙에 반한다. 계속 무상이야.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땅을 통으로 쓰는 것을 사용이 안 받은 것도 20년, 30년 지나서 갑자기 달라 그러면 인간 신칙에 반한대. 계속 무상이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럼 굳이 말하자면 오랫동안 무상이던 것을 이제 와 새삼스럽게 유상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기 때문에 계속 무상이다. 빨리빨리 결정받아야 되니까. 저런 일이 많죠? 이렇게. 그런데 결정 받았어. 100만 원 내라. 결정 받았는데 내요? 안 내요? 결정 받아 통지 보내줬어. 분명히. 봐라, 판사 100만 원 내려지 않니? 네. 3년치, 4년치를 안 내네. 왜 사용료 안 내? 못 낸다, 인간은. 돈 없어. 안 내. 보상치를 안 는 거야. 판결까지 받아서 보상치를 안 와요. 보상치 않으면. 판결까지 받아서 1년 100만씩 내라. 분명히 통지해줬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계속 안 내는 거야. 계속 보상치 않는다면, 내지 않는다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길 못 막어. 별도로 300만 원, 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지언정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보상치 않는다고 해서 한 번 생긴 통행권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한 번 생긴 길을 못 막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막았어요. 저 시골인데, 저 경기도 여기 안성 서읍면이 제 고향인데, 요즘도 이렇게 또 그 전원주택들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땅을 진하게 생겼어. 그때부터 감정이 상했지. 근데 어쨌든 우리 땅에 들어갔어. 통행료 결정 받았어요.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러 집들이 사는데 나눠서 내야겠지, 이렇게요. 또 집주인이 바뀌잖아. 사람들이 바뀌잖아. 근데 아버지가 열받았나 봐. 이것들 싸가지가 없대, 이 젊은 것들이 아주. 전원주택에 사는 것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오늘 경기 끌고 가고요. 돌로 막아버렸어, 길을.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 길가 안 낸다고. 안성경찰서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아드님 좀 오셔야겠다고. 고소를 해봐서 거기서. 형사고발도. 길 막으면 형사인데 민사면 다 생겨요. 형사고발, 통행, 이거 다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분들 사과하고 너무나 죄송하다. 노인네가 뭘 아십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이웃끼리 좋게 지내서 얼른 쳐드릴게. 그 내가 사상자들과 사과했잖아, 내가. 응? 길 막으면 안 돼. 못 받은 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뭐 소액 소송을 벌이든 해서 따로 받아야지 보상 찾는다고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날 미워해. 그걸 왜 사갈 일이냐고, 그게. 지님들이 잘못했는데, 돈도 안 내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뭐죠? 그냥 통행이에요. 그런데 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래서 100만 원 내라. 소송까지 벌어지고 판결 받아서 이게 감정 엄청 상하는 거야. 100만 내는데. 옆에 또 이렇게 뭐 건물이 생기더니 도로포장 얘가 한 거예요. 얘가 얘 허락받아갖고 또 통행을 하는 거야. 또 생겨? 얘도 또 얘 허락받아 통행을 해? 오늘 10딱씩 났어, 얘가. 빨간 모자 쓰고 와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A 통과. CD 너희들 통과가 없는 거잖아. 돈 내 100만원씩 내라고. 응? 얘들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안 내요. 한 명한테 유상통행 받았다면 남은 다 무상통행이야. 그 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무상이야. 다니는 사람마다 다 사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톨게이트 하는 거야. 톨게이트 지금부터. 아이고 단지도 생겼어. 100만 원. 아주 깡통 걸어놨어. 아주. 톨게이트 장사를 해라. 아주. 도로공사냐 네가? 다니는 사람마다 들이받게. 한 명한테 100만 원 받으면 다 보상 받은 거야. 나머지 다 무상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유상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출입한 자들 모두 무상이다. 다니는 사람마다 유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환자들은 무상이다. 들어가요. 여섯 번째. 한 번만 잘해놓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이게. 이게 현실의 문제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배우는 목적이지. 우리가 학문 배우고 민법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220조에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무상통행에 예외가 있다. 사용 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사용 안 내요. 보세요. 어떻게 무상통행이냐. 원래는 국내 접하든 한 필지 토지였어요. 한 집안 쓰는 토지였어요. 한 집안. 이게 문제가 안 됐지. 근데 이게 일부 분할로. 가배토지였어요. 전부 가배토지였어요. 일부 분할로. 분할을 이렇게 분할했다면 둘 다 통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할 안 하고 분할을 원래는 국내 접하는 한 필 토지였으나 일부 분할로 분할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새로운 집원 매겨서 이 부분을 일부 분할해서 일부 양도, 양도 일부 분할해서 이거를 을한테 팔아먹었어. 이런 사람 뭐라 부르냐? 일부 분할 당시 취득자라 불러요. 취득자.
통로 없잖아. 그럼 얘는 분할지상. 분할시킨 땅이에요. 이 분할시킨 땅으로, 분할지상으로 무조건 통로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낼 수 있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강유정이야. 일부 분할하면서 통로만은 딴 데로 내기로 한다. 절대 통로는 이쪽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통로를 요구하면 통로 부분만큼은 평당 100만 원씩 매입한다. 그런 특약 다 넣어도 소용없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길 낼 수 있어. 강유정. 특약으로 길 내는 걸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길 낼 수 있어. 그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분할 지상으로 길을 낼 수 있어요. 길 내고 일부 분할 당시 취득자 이 사람은 더군다나 무상통행이에요. 통행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말로 편하자면 원래는 공내 접하는 한 필 토지였으나 일부 분할로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어진 토지를 취득한 취득자는 무조건 분할시킨 토지로 통로 개설할 수 있고 유상통행, 무상통행, 무상통행이다. 근데 무상통행은 일부 분할 당시 양당시 취득자 하나요. 하안에서만 무상통행이야. 그래서 여기다 집 주고 살아. 10년 만에 이 대지와 이 집이 병한테 팔렸어. 이런 사람 뭐라 불러요? 일부 분할 토지의 승계인, 특별 승계인, 양수인. 매매된 거야 10년 만에. 얘는 이어서 길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한 번 생긴 길은 못 막어. 누군 다 쓰는 거야. 누군 쓰고 누군 못 쓰는 게 어딨나. 길은 쓸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유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다시 협의해서 얘랑 협의해서 결정해라. 무상통행은 일부 분할 당시 취득자만 무상통행이야. 그럼 이런 일이 사회에서 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골목집이라고 그래. 골목에는 여기 구시가지인데 끄트머리 있는 집이야. 근데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여기 옆집도 이렇게 있죠. 길이 있는데 이 땅은 얘네 땅이 아니래. 길은 쓴대요. 한 번도 길값 낸 적 없대. 왜 그랬을까? 그 집안 떠보면 아마 번번들이 같을 거야. 원래 한 필지였어. 예전에는. 근데 일부 분할되면서 여기 판매를 한 거야. 분할지상으로 길 낼 수 있잖아요. 집원을 보면 거의 뭐 번번, 두 번 이렇게 많이 되겠지. 이렇게 된 데가 옛날 한 필지였다는 거잖아. 분할시킨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통행? 무상. 낸 적 없다. 이제 이거 판대 골목지. 20년 만에 판대. 산 사람은 통행권 있어 없어요? 있어. 있지만 뭐로 돌아간다? 무상 통행. 땅값이 엄청 올랐어. 그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부 분할해서 30년 전에는 평당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토지인데 도시가 되면서 지금 평당 300씩 나는 토지야. 이 길값이 지금 길이 10평이야. 3천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만 주라해도 1년에 법정 이자 비싸요. 법에서 말하는 이자는 좀 비싸. 예전에는 그게 보통 4% 이상이었다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저 3%만 결정해줘도 1년에 100만씩 내야 돼 저거. 그건 각오해야 돼. 그래서 막다른 집이 집값이 싸다 비싸다? 싸요. 더 깎아야 돼. 당신은 무상이지만 내가 취득하면 얘가 협의해서 안 되면 법원에 판결받아 버리면 난 상위 90만씩 내야 돼. 2천 더 깎아줘. 더 깎아야 되는 거야. 통로는 쓸 수 있어. 막지 못해 얘가. 그렇지만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자는 일부 분할 취득자 한해서만 무상통행이지. 다시 전매받은 양수인은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억하시죠? 됐어요. 이거 말고도 이 다음에 이제 뭐 여름에 더워지고 그러면 재미난 얘기도 여기서 많이 좀 첨가해 드릴 거예요. 시험을 떠나서 길 문제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때 더 똑똑해지라고 심심할 때마다 시험은 됐어요. 시험은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좀 더 하는 게 좋아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졸릴까봐 그때 해주고 그 다음에 309 쪽에 경계하는 상경관계 별표 거기 2개 치세요. 칠 건데 이거 암기라 써놓으세요. 암기. 이거는 심화해서 할 거예요. 심화해서 암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거의 통행권이 나온다 봐야 되는데 경계에 관한 것은 여기 나왔다 우리 옆에 기출이 돼 있잖아요. 이게 5지문이 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한두 지문이 섞였다는 거야. 소유권 물으면서. 근데 어떻게 경계 얘기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심화해서. 자, 넘기시면 311쪽에 소유권 취득 파트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오늘 취득 시효까지 좀 봐야지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